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오늘 사건은 1995년 12월 12일 브라질 남부 카네리나에서 태어난 플라비아라는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플라비아는 항상 아이들에 대한 애정심을 갖고 있어 대학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2017년 졸업을 하고 어린이집 대리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그녀는 어릴 적 친구였던 벨델리와 결혼했습니다. 12월에는 교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교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부부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아기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즉시 아기의 이름을 세실리아로 지었습니다. 24세의 플라비아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며 가족을 이루고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딸을 갖게 된 것입니다. 플라비아는 소셜 네트워크, 특히 일상의 일부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임신을 한 플라비아는 산모들이 가입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임에 참여한 플라비아에게 비극이 찾아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곱고 착한 플라비아는 악녀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마냥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2020년 임신 중이던 플라비아는 28세의 로잘바라는 여인을 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됩니다.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로잘바의 속셈을 모르는 플라비아는 마냥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서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임신에 관한 질문을 로잘바가 세세하게 플라비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플라비아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플라비아가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은 로잘바도 임산부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통화를 하며 언니 동생처럼 아주 가까워집니다. 2020년 8월 27일 임신 8개월 차였던 플라비아는 매우 기대되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로잘바는 아기를 위한 깜짝 파티를 조직했기 때문에 다른 임산부와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잘바를 믿었던 플라비아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벤트 하는 날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날 오후 2시 로잘바는 플라비아와 함께 포르토갈레라 인근에 위치한 버려진 도자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플라비아는 모임 장소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8분에 플라비아가 가족과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자주 전화한다던 플라비아의 전화는 그 이후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플라비아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가족 모두 걱정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 플라비아는 늦은 밤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불안한 가족은 로잘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로잘바가 그날 오후에 플라비아와 함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잘바는 그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플라비아는 다른 친구와 함께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플라비아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가족은 누군가 그녀를 봤을 경우를 대비해 소셜 네트워크의 실종을 호소했으며 당당하게 로잘바도 동참했습니다. 플라비아가 실종되기 전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 덕분에 가족들은 포르토갈레라 인근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산모 2명은 행사를 알고 있었으나 당일 행사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플라비아는 행사에 왜 갔는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취소된 이벤트를 걱정하며 알려준 곳으로 남편과 어머니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버려진 도자기 공장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플라비아의 남편과 어머니는 끔찍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닥과 산업용 오븐 옆에는 생명이 없는 젊은 여성의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플라비아는 강한 물체로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불길한 일은 그녀의 복부가 베어져 있었으며 누군가가 그녀의 태아를 훔쳐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수년 동안 일하면서 그렇게 끔찍한 현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8월 28일 오후 한 부부가 플로리아노 폴리스에 있는 조아나데 구스마오 아동병원으로 신생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조기 출산을 했다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어 두 가지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를 데려온 여성이 출산했다는 징후가 없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한 점은 아기 등 전체에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탯줄을 자르려고 할 때 상처가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음으로써 플로리아노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플라비아의 친구인 로잘바가 아기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녀와 동행한 남자는 로잘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체포가 됩니다. 신문 중에 로잘바는 자신이 집에서 아기를 출산했다고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CCTV 영상에는 가짜 이벤트 장소로 가기 위해 플라비아가 로잘바의 차에 타는 모습과 도자기 공장 마당으로 차를 몰고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기처럼 행동했던 로잘바를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병원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로잘바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범인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로잘바는 거짓 이벤트를 만들어 플라비아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준비한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로잘바는 남편과 여러 차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로잘바는 마지막으로 임신을 했으나 2020년 1월 또다시 유산으로 아기를 잃었습니다. 로잘바는 플라비아를 죽이고 태아를 훔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6주 동안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거짓 이벤트는 아이를 훔칠 수 있도록 플라비아를 가족으로부터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플라비아가 출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로잘바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플라비아에게서 아기를 훔쳐도 아기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잘바는 유산한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잘바는 모두를 속이기 위해 임산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트럭 운전사였으며 집을 떠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결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더 믿게 하기 위해 로잘바는 다른 여성들이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 임신 과정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갖기 위해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로잘바와 플라비아가 임신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 매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담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점점 더 그녀와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잘바는 태아를 훔치기 위해 플라비아를 속일 계획을 만듭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깜짝 파티를 한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도자기 공장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빼앗은 아기를 안고 병원을 찾아가 자신이 아기를 낳은 것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로잘바의 계획은 플라비아를 죽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또한 그녀는 범죄 현장에서 태아와 함께 도망친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즉시 그녀와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들은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로잘바의 집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피에 젖은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플라비아의 혈흔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울러 플라비아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현장의 모든 증거와 로잘바의 진술을 토대로 가중살인, 아기살해, 미수, 시체 은폐, 사법방해, 미성년자 납치, 신생아의 권리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로잘바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로잘바의 남편은 조사가 종료되는 2020년 10월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여겨졌던 로잘바의 남편은 2021년 7월 27일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로잘바의 단독 범행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0년 9월에 태어났어야 하는 아기 세실리아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세상에 나오는 끔찍한 일을 견뎌냈지만 다행히도 살아남았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플라비아의 아기는 이제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어느 날 아기는 충격적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비아의 임신 기간 동안 찍은 따뜻한 사진은 딸을 만나서 너무 기뻐했던 엄마가 세실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플라비아의 가족 사진이 소설 네트워크의 아기를 위해 등재되어 있으며 많은 팬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플로비아의 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실시하여 플라비아의 딸인 세실리아임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에 플라비아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다이넬 레이는 26세의 미셸 윌킨스를 아기옷 광고로 유인한 후에 태어나지 않은 산모의 태아를 강제로 훔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은 2016년 2월 범인 레인에게 살인미수, 폭행, 불법적인 임신중절 혐의로 32년 이상 형량이 예상되었지만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며 200만 불의 보석금을 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산타카타리나주 티주카스에서 로잘바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훔치는 방법을 조사했다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무도 그녀가 아기를 잃었다고 의심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의 증상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5시간에 걸친 재판에서 로잘바는 범죄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모든 범행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법원은 로잘바에게 5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들이 로잘바에게 신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자궁 침입자로 알려지게 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임신한 여성의 태아를 훔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양심이 있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로잘바는 산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태아를 훔치는 범죄는 극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며 플라비아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